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행사의 박완신 교수입니다. 행정사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국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행정사법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는 각종 민원행정 업무는 물론이고 인허가 업무, 토지보상, 출입국 관련 업무, 사실조사, 또 사실증명, 행정법령, 상담 등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 업무 중 특히 국제화 시대, 다문화 시대, 출입국 관련 업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입국 관련 민원 대행 업무에 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제1회로 이제 공직자 경력을 인정받아 행정사 자격을 받고 2014년 초 제1기로 기본소양교육 실습교육을 한 달여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제 교육 수료증을 서울시장으로부터 받고 3월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소망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서초구청으로부터 업무신고 필증을 받고 또 이제 강남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임받은 업무가 국적 취득 업무였습니다. 외국의 여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국적 취득을 해달라고 상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관련법인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출입국관리 사무소였죠. 당시는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국적신청 서류까지 받아와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되고 또 3천만 원 이상 예금증서나 현금 또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본국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됐습니다. 이런 조건과 함께 양식을 주면서 얘기했더니 어쩜 그렇게 시원하게 설명을 잘해주냐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출입 관련 기관에 근무한 적도 없는데 바로 관련법을 보고 실제 찾아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상담을 하고 업무도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 이후에 출입국 관련 업무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 동포가 많이 사는 영등포 대림동에 출입국 관련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여간 한 100여만 원 주고 공부를 했습니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간 출입증을 그리고 받고 그 다음에 출입국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는 변호사와 행정사, 그리고 법무법인과 행정사 법인, 행정사 합동사무소, 행정사 개인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출입국 민원 대행 업무를 하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7월 15일 교육을 4시간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바로 대행기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말 4시간 동안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교육받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4시간 동안 10분 쉬는 시간이면 꼬박 들었습니다. 시스코 웹엑스 미팅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온라인으로 4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출입국 업무에 관해서 필요한 좋은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입국 관련 업무에 오랫동안 근무한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첫째 시간에는 외국인 정책 일반, 또 둘째 시간에는 출입국 관리 행정 일반을 들었고 셋째, 넷째 시간에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출입국 민원 대행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출입국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정책은 대한민국에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를 해보니까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근거 법령을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외국인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 관리법, 제외동포법, 국제법 등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살펴보면 업무 처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정책은 종전 이민정책, 이미그레이션 팔리시, 이 개념과 사실상 일치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정책 추진 기구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 추진 위원회가 있고 간사기관으로 법무부가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본부장과 출입국 정책단, 국적통합정책단 등 2개 단이 있고 그 산하에 10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으로는 6개 청이죠. 출입국 이제 외국인청이라고 그러죠. 이런 6개 청이 있고 또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2개 보호소, 1개 센터, 24개 출장소 등이 있습니다. 출입관리 일반 행정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방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출입국관리법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자 사회 통합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은 제한 외국인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법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고 이 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출입국 민원 대행 제도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 민원 대행 제도는 역시 출입국 관리법 제7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행 기관이 되려는 자는 이제 변호사, 행정사입니다. 변호사,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행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4시간 교육을 이수한 겁니다. 대행 업무 보면은 이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 고용 사유 변동 발생 신고, 유학생 신분 발생 변동 발생 신고,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 외국인 등록증 수령 재발급, 영수증 수령, 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입국 관련 대행기관 업무에 관해 관련 법률과 함께 또 행정실무에 관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잘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정사로서 특히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